최근에 나스닥의 하락폭도 굉장히 크고요. 메타가 막 폭락을 하고 이러죠. 미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성장주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많이 하락한 성장주를 저점에서 잡아야 되냐,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경제지표를 근거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오랜 기간 화두가 된 아주 고리타분한 논쟁이 있어요. 바로 성장주와 가치주,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되냐, 이 논쟁이거든요. 보통 성장주만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익 성장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성장주 투자에 적합한 안경을 딱 쓰고 살아가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가치 투자만 하시는 분들 보면 이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보는데 여기에 주가가 비싸냐 싸냐, 이렇게 밸류에이션, 이 평가에 적합한 그런 가치 투자만 보는 이 안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거 보다 보면 가치 투자를 신봉하시던 이런 운용사 대표나 자문사 대표 같은 분들이 나와서 거의 매년 연초마다 지금부터는 성장주가 끝나고 가치주가 간다 이러면서, 워렌 버핏도 IT 버블 당시에 바보 소리를 듣다가 그 이후에 가치 투자를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가치 투자만 투자고 나머지는 그냥 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역시나 가치 투자는 안 된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최근에 성장주가 막 떨어지고 있죠. 10년 만에 성장주 투자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치주의 시기가 도래한 것인지, 또는 과연 성장주 투자, 가치주 투자, 과연 어느 게 진정한 투자이고 우리들은 어떤 것을 따라가야 하는지 굉장히 헷갈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답은 뭘까요? 우리 채널은 영상 내내 막 뻘소리 하다가 맨 마지막에 결론을 딱 드리는데 별것도 아닌 거 그러지 않죠. 거의 초반 부분에 바로 결론부터 던지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성장주의 끝물까지 먹고 폭락 이후에 다음 사이클부터는 가치주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거 먹으면 된다, 이게 결론인데요. 자, 그림은 뭐냐면 2000년에 IT 버블이 붕괴했죠. 그 이전 1999년부터 2002년 말까지 이 폭락의 끝자락까지의 미국의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인덱스입니다. 여기 푸른색 선이 미국의 성장주 인덱스고요. 여기 붉은색 선이 가치주 인덱스입니다. 자, 먼저 푸른색 선을 먼저 보면 미국의 성장주는 IT 버블을 타고 2000년 9월까지 성장주가 엄청나게 크게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붉은색 가치주 보시면은 2000년대 전에 이전 수년간도 마찬가지로 계속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자,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제자리만 왔다 갔다 이렇게 수년째 하다 보니까 IT 버블 당시에는 가치주 투자를 하면 굉장히 욕을 먹었겠죠. 그럼 2000년대 성장주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갔냐? 다 들어서 아시기 때문에 좀 스피드하게 가면은 인터넷이 그때 처음으로 보급이 됐어요. 비즈니스의 새로운 공간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IT 기업의 벤처 대표들 굉장히 많이 나와서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엄청난 수익의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 하면서 자금을 막 끌어당기죠. 물론 장기적으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이런 엄청난 IT 기업들이 태동을 하는 시기는 맞죠. 근데 그 후 10년 후에나 벌어질 일을 2000년대 전에 이렇게 다들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2000년에 왜 이렇게 성장주들이 폭락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2000년대 당시에는 인터넷은 전화선으로 했습니다. 59K 모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간단한 문자 전송 하이텔 이래가지고 지금 문자 정도만 보내는 게 전부였고요. 그나마 요금도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왜냐면 전화선을 이용하는 거니까 굉장히 비쌌고, 사진 한 장 보내는데 거의 1분 이상이 걸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막연한 기대로 몰려들었던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인터넷이 너무 느리고 안 좋으니까 사람들은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하나, 그래서 닷컴이라 그러죠. 달랑 있던 수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하나도 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IT 버블이 이렇게 붕괴하기 시작하는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00분의 1 토막 난 기업도 있고 웬만한 기업들은 다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특히나 200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9.11 테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가치주들은 그나마 계속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IT 버블이 터질 때도 견고하게 유지하는 듯 싶다가 9.11 테러 터지고 나서는 같이 빠지죠. 그러면서 이 가치주 지수는 물론 한 20-30% 이렇게 빠졌지만 실제 종목들은 40%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했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성장주들이
끝물에 가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집니다.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말이 있었냐? 이제 성장주의 시대는 끝나고 그동안 덜 오른 가치주의 시대가 왔다. 좀 이따 뉴스 다 보여드릴 텐데, 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어떻죠? 성장주가 끝물을 막아주면서 결국에는 가치주도 한번 폭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왜 성장주의 사이클이 끝났는데 바로바로 주식시장에 자금이 안 옮겨갔느냐,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유는 뭐냐? 성장주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물 경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IT 버블 당시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때 막 설비 투자도 하고 여러 투자들의 돈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왕창 다 물리거나 아니면 제대로 투자금 회수를 못한 거죠. 그럼 점점 보수적으로 투자가 바뀌어요. 물론 소비도 감소하고, 이게 경제한 사이클이 IT주의 폭락과 함께 붕괴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설비 투자 지표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2000년 IT 버블이 끝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보시면은 설비 투자 지수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점점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IT 버블 붕괴와 함께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가치주들이 어떻습니까? 가치주들이 뭐 경기가 둔화되는데 살아남을 수 있나요? 어차피 가치주들은 대부분 제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건 똑같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이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은 2003년까지 IT 버블이 붕괴하고 나서 2003년까지 주식시장이 다 같이 하락을 한 사이클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사이클인데, 이번엔 역전이 됐죠. 이게 빨간색이 미국 가치주 인덱스고요. 푸른색이 미국 성장주 인덱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2002년부터 이렇게 2007년까지는 왜 가치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냐? IT 버블 붕괴 이후에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실물 경제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뭐 제조업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이런 실물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또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담보 가치도 있어야 되니까 실물 자산이 있는, 역시나 이런 뭐 제조업 등 이런 가치주들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2000년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있었죠. 그러면서 미국의 가치주들 또한 원자재 기업, 뭐 제조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2002년부터 2007년 이때까지는 미국의 가치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펼쳐지고요. 반대로 미국의 성장주들은 어떻습니까? 오르긴 올라요. 무조건 안 오른 건 아닌데 비실비실하게 잘 오르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2007년 이 상승장의 끝물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치주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막판에는 또 역시나 가치주 말고 성장주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의견은 많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죠? 경기 사이클이 끝나버리면서 가치주건 성장주건 동시에 폭락을 하게 됩니다. 2000년부터 2008년 요 사이의 사이클도 보면 아시겠지만 가치주 사이클이 끝나간다고 또 성장주 사이클로 넘어가지도 않고요. 지난 2000년대 사이클도 보면 미국의 성장주 사이클이 끝났다고 가치주 사이클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경기가 바로 침체가 되면서 이렇게 폭락이 도래하는 거죠. 자, 왜 이런지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실물 경제는 이렇게 그림처럼 회복하고 상승하고 둔화하고 하강하는 이 사이클을 무한히 반복을 하게 되죠. 주식시장 또한 이런 실물 경제의 사이클보다 약간 앞서서 그래서 먼저 폭락을 하고 먼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치주 섹터건 성장주 섹터건 어떤 한 섹터가 이게 주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이렇게 경제를 이끌어갔다. 그런데 그게 망가져 버리면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와 소비 심리가 둔화되는 기간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역사적으로 성장주가 시장을 지배했던 IT 버블이 끝나고 가치주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한 차례 폭락을 겪은 이후에 그 다음 사이클에 가치주의 시대가 찾아왔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치주의 시대가 끝나간 이후에 성장주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기 전에도 역시나 경기의 둔화 사이클이 오면서 폭락을 하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또 하나가 있는데, 경제 한 사이클을 담당했던, 이를 주도했던 섹터가 다음 섹터의 주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과잉 투자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인데, IT 버블 이후에
닷컴주들, IT주들이 다 구조조정을 거쳤죠. 대부분이 망하고 뭐 주가가 막 100분의 1 토막 나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주도주 섹터가 되기에는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기도 하고 실제로 심리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2007년에 가치주들,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주도주였죠. 특히나 조선업이 많이 그런데, 이게 삼성중공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에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최고점으로 계속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죠. 이거는 약간 갭은 있는데 2012년까지도 요 조선주 섹터는 좋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최고점을 찍었지만 어쨌든 이런 약간의 갭은 있는데, 이렇게 한 시대를 주도하던 이 주도주 섹터, 이게 다음 사이클에서도 주도주가 되지는 못한다.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치주가 한 사이클을 주도했으면은 그 다음에 폭락이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성장주가 가고,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이 끝나고 또 폭락 이후에는 가치주가 가고, 이게 번갈아 오르고를 반복을 하죠. 그럼 우리가 2007년 금융위기까지를 살펴봤는데, 그럼 그 이후는 어떤가 이제 살펴보면 다음 사이클은 뭐 성장주가 갈 사이클이죠.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 푸른색이 미국의 성장주입니다. 지금까지 성장주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가치주는 조금 덜 오르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2020년 코로나를 정상적인 경기의 한 사이클로 보는 데는 조금 무리는 있어요. 왜냐면은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에서는 소비의 둔화가 나타나고 투자 심리가 하락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버블이 일어났던 자산들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2020년 코로나 당시에는 그냥 놔두었다면 구조조정이 일어났을 텐데, 그 미연준이 개입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따라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구조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발생했던 이런 버블의 연장선으로 보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한 1, 2년 후에는 이 버블이 붕괴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더 많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락의 사이클이 올 것으로 보는 의견이 더 많다. 이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봤는데 2009년부터 시작된 이번 경기 회복과 성장의 사이클에서는 성장주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사이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모습은 지난 2000년대, 이때 IT버블 당시에 미국의 성장주가 주도했던 시기에 마지막의 모습과 유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첫 번째로 지난 1999년 그리고 2000년 이 최고점 부분에서 미국 성장주들의 주가 변동폭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정점이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뭐 저희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한 2024년쯤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한 2에서 2.25, 한 2.5 정도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할 때쯤에 뭔가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이 정도 남은 걸로 보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기에 역시전이 진입을 했죠. 이게 뭐 여기서 떨어진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갈 가능성, 한 2년 동안 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성장주들의 주가 변동성은 굉장히 클 겁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 정점을 찍기 전까지 대체로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물론 그 정점을 제가 맞춰드리면 좋은데, 그걸 맞출 수 있으면은 제가 이 짓 안 하고 있죠. 한 2024년 내에 적당한 시점에 뛰어내려야 되는 건 맞다. 이 정도 조언만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반등을 하면 한 내년쯤 이렇게 지켜보면서 뛰어내릴까 이 정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2024년 요 전에 우리가 만약에 성장주를 투자하고 있다가 빠져나왔다. 그러면 그 돈으로 가치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했는데 절대 아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번 성장주의 상승 사이클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해서 수익을 봤던 요 자금을 가지고 바로 가치주로 넘어갈 게 아니라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채권에 투자해 있다가 증시가 한번 폭락할 걸 기다려가지고 저점에 뭐 다시 가치주 섹터를 잡던 아니면 그 다음에 상승할 섹터를 보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실제로 뭐 뉴스나 언론에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 같은 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뉴스는 뭐냐면 지난 2000년대 뉴스예요. 2000년대는 어떤 시장이죠? 미국의 성장주와 가치주 보시면 알겠지만 IT 버블이 절정이다라고 2000년대에 이렇게 성장주가 빠지고 가치주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한 그 초입이에요. 자, 이때 뉴스를 보시면은 2000년대 3월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 자, 이제는 이게 성장주가 다 끝났으니까 저평가된 가치주를 장기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이게 2000년대 뉴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0년 8월의 뉴스입니다. 예, 이때 다수 전문가들은 역시나 이렇게 IT 버블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성장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하반기에는 이 기술주보다 가치주를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맞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봐서 알고 있죠. 그리고 이건 또 2000년 9월 6일 뉴스 기사인데, 자, 이제 2000년 9월은 이제 코스닥과 중소형 가치주에 들어갈 시기다. 자,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이 마지막에 진짜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근데 현실을 보면 어떻다? 네, 2000년대에는 미국의 성장주 사이클이 끝나면서 경기 침체가 왔고 가치주고 뭐고 같이 폭락하던 이런 초입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장주 사이클이 끝나면은 요걸 가지고 팔고 나서 가치주 들어가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니다. 현금 가지고 있다가 경기가 폭락하고 나면 그때 저점에 잡을 그 현금을 마련해야지, 이걸 가지고 가치주 가지고 있다가는 같이 폭락한다. 요걸 알아야 되고, 자, 그럼 그 다음 사이클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2007년까지는 미국의 가치주 사이클이 왔다 우리가 알아봤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치주가 좋았던 사이클이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이때까지는 가치주가 좋았고 성장주가 뭐 별 힘을 못 썼습니다. 막판에 조금 힘을 내긴 했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은 이 폭락이 있던 2007년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 한번 보면, 이게 2007년 8월의 뉴스인데, 자, 이제 가치주가 고갈됐다. 가치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성장주가 뜬다. 그러니까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2007년 고점에는 가치주가 고점을 찍고 성장주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가치주 팔고 성장주로 넘어갔던 사람들은 역시나 가치 폭락을 맞은 거죠. 그 다음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007년 뉴스 보면은 상반기에는 가치주 투자하고 하반기에는 성장주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가치주건 성장주건 하나의 사이클이, 주도주 사이클이 끝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소비, 투자 심리 다 나빠지면서 경기의 둔화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성장주건 가치주건 동시에 폭락하는 이런 폭락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30년 동안 3번이나 똑같이 왔다. 그러니까 이번에 성장주가 주도하는 요 사이클, 요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성장주의 사이클이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또 지금 성장주 팔고 가치주로 넘어가라 하는 이런 조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성장주를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있고 수익을 봤던 분이라면은 뭐 한 내년이나 후년 요 전에 한번 이렇게 변동성이 이제 고점에 좀 왔다 싶을 때 한번 다 뛰어내리셔야 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치주로 들어가느냐? 아니죠. 절대 안 되죠. 잘 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거나 채권 가지고 있다가 폭락 사이클이 오면은 그 다음에 저점 이후에 뭐 가치주로 다시 가던 뭐 다시 성장할 섹터를 찾으면 되니까, 만약에 성장주 이번 사이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현금 가지고 있어라. 괜히 투자하지 말고. 이게 핵심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다 팔라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예. 아직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 좀 남았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